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을 시작한 날짜가 확인을 해보니 8월 24일이더라고요. 두어 달 열심히 독일 언론사들이 생성한 기사들을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한국에 관한 독일어 기사가 많았죠. 사실 지난 주말에 올렸던 영상 K-팝이 왜 더 완벽한 팝인가, 이 기사는 오늘 한국과 독일의 기사를 비교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인데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기사 내용만 가지고 올려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독일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한국 언론사에서 생성한 기사와 독일 신문사가 작성한 기사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그 차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과 독일의 기사를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시청자분들께서도 검증하시기 좋게 딱 기사 한 개만 가지고 한국 기사와 독일 기사를 비교하는데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기사 몇 개를 더 준비했었는데요. 한 개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더라고요. 여러 기사를 비교해서 글을 작성해 봤는데 괜히 시간만 길어지고 분산도 되고 논쟁도 많아질 수 있어 딱 한 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특히 그 많은 기사에서 K-팝을 고른 것은 이 문화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기사 작성 태도를 외국 기사와 비교해보면 다른 분야의 기사는 어떨지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K-팝은 우리 문화,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외신보다 더 전문적이고 독자들의 감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독자들의 공감을 외국 기사보다 훨씬 더 끌어내야 한다는 전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언급해드릴 기사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K-팝이 더 완벽한 팝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이죠. 독일판 K-팝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성공 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한국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저도 제가 받은 느낌과 판단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한국 구글에서 K-팝 성공 요인이라는 검색어를 넣었었고요. 거기서 1면에서 7면까지 K-팝 성공 요인에 관련된 기사를 뽑아 인용보도인지 취재기사인지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심층 기사만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검색한 날짜와 시청자분들이 검색한 날짜가 시차가 있어서 조금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해야 제 주장과 제 느낌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한국 기사를 선정한 것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부로 이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K-팝 성공 요인이라는 단어로 구글링을 했는데요. 먼저 지금 독일 현지 시간 10월 26일 오후 22시 57분입니다. 이 시각 구글링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검색된 기사 중 관련 없는 기사는 제외하고 관련된 기사만 살펴보면요. 조선일보 K-팝 시스템 올림픽 선발처럼 가혹 독설 퍼붓는 독일 공영방송, 조선일보 360도 관리 헌신의 팬덤 자율성, 이것이 K-팝의 성공. 그런데 이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버드대 애니타 엘버스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동아일보도 K-팝 성공 요인에 관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 분석을 그대로 실었었고요. 머니투데이도 외국 기사를 인용 보도를 했죠. 조선일보는 또 한 번 K-팝 성공 요인을 두고 미국 CNBC 인용 보도를 합니다. 다음은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K-팝 성공 요인은 수출 강박, 대가는 전통문화 단절이라는 기사고요. 그런데 이도 미국 버클리대 한국계 석좌 교수인 존 리의 책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구글링 결과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K-팝 관련해서 이상하게도 자체 분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외국이 우리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훨씬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갖는 관심보다 외국이 우리 문화에 갖는 관심이 더 큰 것일까요? 그나마 다행인 기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회사빨 없었던 BTS의 성공 요인은 실력이다 라는 제목의 프레시한 기사인데요. 그나마 장문의 글로 BTS의 성공 요인을 보도했습니다. BTS 세계적인 인기는 무엇일까? 이 기사에 따르면 그 대답 첫째가 공감입니다. 여기에 나온 기사 일부를 읽어드려보면 BTS가 다른 그룹과 첫 번째로 다른 점은 공감이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BTS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노래로 만든다. 조금 짜증이 나려고 하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노래하는 외국 가수가 있을까요?
이 말대로라면은 미국의 팝송 가수들은 그 자리를 BTS에 내주면 안 됐던 거죠. 미국 팝 가수들은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노래가 히트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그 사이에 울림을 만들어야 노래가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는 건데 바로 그게 노래인데 이걸 K-팝 성공의 이유로 들은 겁니다. 그 다음 이유가 소통. BTS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초기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 하나는 BTS는 트위터나 유튜브와 같은 SNS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죠? 아니 그러면 My Chemical Romance 같은 그룹은 뭘까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팬덤을 형성해 놓고 히트곡을 계속해서 만들어간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 후로 생긴 많은 그룹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 좀 더 똑똑하게 BTS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유가 진정성, 실력,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성공 요인이라는 내용을 기사에 실었는데요. 이런 기사는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 쓴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그 공감, 소통, BTS의 음악과 그리고 그 팬들과 전혀 공감하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고 쓴 기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독일 기사는 어떻게 K-팝의 성공 요인을 지목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보면요. 먼저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다니엘 코크 기사입니다. 다니엘 코크 기자는 그 성공 요인에 대해 공감, 실력, 소통 이런 이유는 거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쪽 가수들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썼다간 이쪽 대중들이 K-팝의 구별점을 알지 못할 겁니다. 아니 아예 읽지도 않을 겁니다. 그는 K-팝의 성공 요인으로 바로 K-팝은 음악 이상이 된 새로운 장르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실한 기사입니다. 일단 K-팝을 자기들의 팝과 구분하여 따로 개념을 규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거의 다른 장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다니엘 코크 기자는 BTS 멤버인 수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터그레이티드 컨텐츠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기자는 수가의 인터뷰를 통해 이건 새로운 장르다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즉 한국 K-팝은 노래 이상으로 패션,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TV 리얼리티 쇼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된 컨텐츠라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개념의 팝의 탄생, 여기에 K-팝의 성공 요인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요 인터뷰를 따왔는데요. 기자의 말에 의하면 이쪽 한국 관계자들에게 인터뷰 접근이 어렵다고 하면서 2020년 5월까지 한국 공연기획 플랫폼 회사인 마이뮤직테이스트에서 일했던 소피 치바노바 씨와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분이 러시아 사람이라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거든요. 독일 기사 작성을 하려고 러시아에 사는 분과 지금 인터뷰를 따온 겁니다. 물론 전화로 했겠죠. 이분의 K-팝에 대한 평가를 잠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소피 치바노바 씨는 K-팝 공연 기획 관련 유럽 책임자로 있었었고요. 그녀는 1년 동안 어떻게 K-팝 시장이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솔직히 전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공연 프로젝트와는 차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K-팝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음악만 하는 밴드를 위해서 존재했던 과거 에이전시의 활동과는 전혀 달랐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의 공연은 정말 탑 퀄리티 프로덕트라고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린 음악 소비자이기 때문에 음악만 듣고 보다 보니 우린 잘 모르지만요. 공급자 측면에서는요. 이 소피 치바노바 씨처럼 기획 현장에서는 이미 서양 팝 시장과 한국 K-팝 시장이 기술적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K-팝이 서양 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인터그레이티드 컨텐츠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걸 설계하고 구현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로 나아가고 관리까지 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장르의 창조 그리고 이에 따른 인적, 물적 관리 시스템이 지금 유럽과 미국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성공 요인은 새로운 장르의 창조와 이를 구축하는 즉 인터그레이티드 컨텐츠를 구현하는 인터그레이티드 시스템 크게 두 개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력, 소통, 공감 이런 건 당연히 갖췄고요. 이건 그냥 글로벌 가수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인 거죠. 아니 요즘 시대에 팬들과 소셜 네트워크로 소통 안 하는 가수들도 있나요? 유튜버들도 하는데 왜 우린 이런 내용을 기사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쓰려는 기자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 미국과 유럽의 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기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비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한국의 기획 수준과 공급자 그 시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유럽, 미국과 그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대중음악 시장 그리고 그 팬층과 호흡하는 기자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류의 기사는 더욱더 없는 것이죠. 즉 한국 언론 시장에는 현장 기자가 적다는 사실이 바로 K-팝 분야에서 이렇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우리의 음악 및 공연 기획 수준을 잘 알고 있고요. 현장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코크 기자는 이런 맥락에서 먼저 대중가요 그 자체를 자기들이 만들어 온 것이지만 K-팝은 서양의 대중음악을 더 완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 기사를 보시면요, 다행히 이보다 좀 더 나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고르고 골라 그나마 제가 읽어본 기사 중 제일 훌륭한 기사였습니다. 바로 한겨레 신문이 생성한 기사이고요. 2019년도 기사입니다. 제목이 유튜브가 밀고 팬들이 끌며 K-팝 주류가 되다인데요. 기사는 서두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사는 고등학생 몰리뉴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 그게 K-팝 그것도 BTS 때문이라는 거죠. 블랙핑크 팬인 프랑스 파리 거주하는 고등학생 얘기로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화된 K-팝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기사에 비해 취재를 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기사는 서두에서 한류가 글로벌화된 현상을 검증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한국어 붐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산업이 된 K-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의 인기 원인은 무엇일까 다루고 있는데요. 직접 기자가 취재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조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찾아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16개국 7,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K-팝의 성공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와 리듬,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매력적인 외모와 스타일, 뛰어난 퍼포먼스가 바로 두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은 이런 대중음악이 소비되는 방식, 바로 디지털화에서 그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리 나쁘지 않은데 단지 이도 다른 기관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것뿐입니다. 직접 취재하고 기자가 음악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기사를 풀어낸 것은 아닙니다. 취재는 그냥 형식적으로 앞부분에서 해놓고 정말 해야 할 부분에서는 이렇게 연구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도 대중음악 기사라고 보기에 너무 음악적으로 풀지 못한 기사입니다. 뭔가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확 다가오게 하고 이해가 한껏 되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독일어 기사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서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만 쓰지는 않았고요. 글을 쓴 기자는 K-팝의 팬들을 보면 마치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팬들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마이 케미컬 로맨스 그룹은 아주 열성적이고 확장력이 높았던 팬의 전형, 그리고 무엇보다 그 팬덤의 시작이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시대에 앞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그룹이었죠. 이렇게 쓰면 음악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확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기사는 뭔가 음악의 언어로 기사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악과 음악 시장을 잘 모르고 쓰고 있고 진지한 고민 없이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왜 K-팝이 더 완벽한가라는 기사는 아마도 기자가 한국 기자들의 기사를 참고한 거다 그러시는데요. 절대 참고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요. 여러 매체와 전문가들의 말을 참고했다고 하시는데 당연 참고했겠죠. 공부를 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일단 한국 시장과 음악을 공부했고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그 맥락을 서태지 전과 후로 나눠 글을 전개했던 K-팝 시장을 아주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음악 시장을 모르면 쓸 수 없는 그런 설명들이 아주 적절히 들어갔었죠. 예를 들어 서태지 전 한국의 음악 시장은 가슴 아픈 감상적인 작품들이 바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음악 같은 그런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악을 음악으로 풀어줘야 한 문장으로 설명해도 이쪽 팬들이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우리의 음악 정서가 어떠했는지를 뭐 발라드가 쥐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뭐 독자들은 느낌이 안 오는 거죠. 무엇보다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차사 같은 류의 흐름을 이루었다고 소개한 것도 아주 대단한 안목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살았거든요. 이 외에도 다니엘 코크 기자는 K-팝의 주된 내용을 분석했고요. 리듬, 화음의 변화, 그리고 이를 판단할 음악적 센스를 갖추지 않고는 하지 못했을 여러 주장들이 기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K-팝을 세련되다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K-팝을 듣고 서양 팝을 들으면 심심하게 들린다로 K-팝의 실력과 그 세련미를 표현하고 있죠. 이는 K-팝을 즐겨 듣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문장이죠. 이와 함께 K-팝의 역사 그리고 현재 어두운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 집중 조명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심층 분석이죠. 잠시 이 다니엘 코크라는 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대중음악 전문 기자로 베를린 뮤직 커미션으로부터 팝 저널리스트 상을 수상을 했고요.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대중 매거진 인트로라는 매체에서 편집장을 맡아왔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롤링스톤, 베를리너 매거진의 더 그레이티스트에서 편집위원을 맡았었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무직 익스프레스 그리고 T 온라인에 기사를 쓰고 있고요. 독일 라디오 플룩스 FM의 고정 컬럼리스트로 출연하고 있는 대중음악 전문 기자입니다. 이번 K-팝 기사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한국의 다른 기사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실태가 여실히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대중문화를 기사에 담는데 이렇게 외국 기자가 쓴 것과 수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며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K-팝이 우리 문화인데 이것마저 그러면 다른 기사는 어떨까요? 이건 뭔지 약간 정말 부끄럽기까지 했고요. 정리를 해보면 K-팝은 외국에서 왜 성공을 거두는지 이에 대한 심층 보도한 기사는 단 한 건이나 두 건이었다고 해야 하나? 제 기준으로는 한 건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한국 기사를 보면 음악 기사로서 음악적으로 풀어낸 것이 아닌 마케팅 관점이나 시장의 관점에서 풀어낸 기사였죠. 그러니까 기사가 헛도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냥 사무실에서 나온 기사, 오히려 외국의 기사와 칼럼을 인용 보도한 기사만 수두룩했습니다. 뭐랄까 전체적으로 기사가 너무 성의가 없었다는 느낌입니다. 전문가들 말 몇 개 따놓고 그래서 이렇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기사에 익숙해 있었는지 그리 인지하지는 못했었는데요. 다니엘 코크 기자가 쓴 이 기사를 보자마자 우리 기사 접근 방식부터가 조금 이쪽 언론사와는 많이 다르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그 성공 원인을 찾는데 외국 언론사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심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 소개해드렸던 독일의 K-팝 기사는 한국 기사에 비해 훨씬 전문적이었고요. 심층적이고 맥락을 아주 잘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음악을 하는 기사가 쓴 기사라는 것을 읽으면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기사였죠. 이걸 여러분들이 독일어로 읽으셔야 되는데, 즉 전문 지식, 현장 기사,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독자들만이 알 수 있는 코드, 이런 요소들은 한국 기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그와 반면에 이런 독일 기사에는 많았던 거죠. 그것도 우리 K-팝 기사에서.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